자, 기타는 회색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것 같이 차트가 나오는데 기본형 차트랑 일단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차트를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리시나요? 아마 제 채널을 찾아오시거나 뉴스레터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오피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엑셀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작성하는 방식, 그러니까 차트를 그리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 정도고,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추가되다 보니까 내가 입력하는 텍스트나 아니면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리는 방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트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연출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 따라서 그려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프롬프트, 즉 텍스트를 입력해서 완성되는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코딩이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차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 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식들을 저는 다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이 있구나 나눠서 생각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의 영상 내용은 툴의 사용 방식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도의 가이드로 말씀을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이 툴 사용법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 그리고 챗GPT 기반으로 드릴 거고요. 디테일한 그 툴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만들어 볼 데이터는 그 미국 기준의 데이터인데요. 1982년과 2012년에 그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 내에서 육류를 사는데 몇 퍼센트, 과일 및 채소류를 사는데 몇 퍼센트, 곡물 및 구운 식품을 사는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비용을 나눠서 소비를 하느냐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총 두 개의 그룹이 생겨날 거고요. 그리고 각 그룹들을 퍼센테이지로 나누다 보니까 저는 누적 막대 차트라는 걸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막대 두 개에다가 각 막대들이 이 세부적인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로 차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기본적인 툴은 저는 지금 엑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툴이 가지고 있는 차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고 그 삽입에서 보시면은 저는 여기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방향이 저는 지금 이 방향을 뒤집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행렬 전환으로 눌러서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려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툴을 통해서 차트를 그린다. 그러면 툴의 사용법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툴과 관련된 기능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조금 발생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려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느냐?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걸 같은 툴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그 공통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먼저 배우고 들어가게 되는 게 아무래도 공동적인 작업을 할 때는 기존에 쓰던 툴을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트를 작성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뭐 관련된 기능들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알고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내용들을 추가를 해주거나 자, 저는 여기에다가 항목을 해볼게요. 어둡게 처리된 배경들에서는 네, 이런 방식으로 자, 제목을 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시고
네, 내가 그 관련된 기능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작업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편집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툴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 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식을 익혀야 한다라는 그 교육적인 진입 장벽이 하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트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작성하고 만들어내는 스킬 자체는 꽤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스킬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팀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확실히 대응을 하거나 실무에 적용되는 작업을 하기에 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에 데이터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숫자만 바꿔주면 그만이거든요. 숫자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11%였는데 그게 아니고 뭐 5%였다 이러면 얘네들 알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시각화를 하거나 아니면 차트를 디자인하는 외주를 받는 디자이너 입장이다.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툴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맞춰서 템플릿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단점 하나 더. 별로 안 이쁘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어차피 편집을 하면 그만이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다른 뭐 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나는 뭐 이런 겉부분을 라운딩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뭔가 다른 팁들을 사용해야 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변수에 관한 것들에는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툴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트들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기반으로는 웬만하면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다른 형태의 차트들을 엑셀을 이용해서 만들게 된다. 어, 지금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추앙받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만 작업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차트 제작 방식이 다른 분들보다 신기하게 이유도 사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툴을 이용해서 차트를 그리는 방식은 대략적으로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식. 자, 저는 파워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어떤 경우에 이걸 쓰냐면 공모전 같은 데 낼 때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게 필요하거나 내 맘대로 뭔가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형태대로 견본을 먼저 만들어 두고요. 저는 파워포인트로 주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놔요. 이게 지금 이미지 형태로 만든 거고요. 이게 사진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 형태를 먼저 따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원본을 바탕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탕에 이미지를 깔아놓고 따라서 그린 다음에요. 얘네들 뺍니다. 얘네들 빼고 자, 그러면 지금 각 도형들은 원래 있는 그 막대의 높이를 그대로 딴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도형을 바탕으로 했을 때 편집하려는 방법들을 다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도 그냥 한꺼번에 다 적용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정은 툴의 사용 방식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왜 굳이 도형으로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야 되느냐? 툴이 만약에 익숙한 상황이다라고 그러면은요, 이걸 가지고 내가 연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데이터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바꿔서 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대충 올려볼게요. 네, 왜 굳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냐? 그냥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순위가 바뀌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본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차트 생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 툴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에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이런 그 데이터 순서를 바꾼다거나 뭐 정말 작은 부분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파워포인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툴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툴에선 되던 게 저 툴에선 최악의 경우 안 되거나 아니면 사용 방식을 아예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진입 장벽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도형으로 따라 그려서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방식은 웬만한 툴에서는 다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단순 작업이 반복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원본에 있는 차트를 따라 그리지 않을 경우에서 오는 데이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도형으로 그려가지고 그냥 막대 차트 표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막대의 차이라는 건 사실 그 수치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거를 그리는 방식이나 최소한 그 센티미터나 아니면 이런 길이로 호환을 바꾸는 방식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도 그리고요. 그렇게 그리시는 건 상관이 없으나 데이터 왜곡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편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따라 그려야 된다라는 단점과 함께 나 말고는 우리 팀에서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위험도 생깁니다. 제가 외주 작업을 보통 하잖아요. 차트를 그릴 때 되게 욕심을 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이런 디자인을 하는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욕심을 내서 나밖에 편집을 못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버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정할 상황이 생겼는데 해당 시간이 주말 저녁 막 새벽 1시, 2시야. 이럴 경우에는 저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농담 같죠? 실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한다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작업 방식의 경우에는 데이터 편집이 모두 끝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혼자 작업해야 되는 경우나 혹은 여러분 포트폴리오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 있죠. 뭔가 연출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왜곡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이것만 표현하려고 가지고 왔느냐. 살짝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방식대로 조금 더 자유롭게 편집을 해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말 그대로 차트를 드로잉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 일러스트처럼 다뤄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차트나 그래프 같은 방식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데이터를 전달한다라는 기본적인 목적에서 사실 변동되는 건 없고요. 대신 얼마나 데이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하느냐. 인포그래픽 작업에 아무래도 많이 쓰이죠. 이런 방식들이. 저도 실제로 많이 작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도 뭔가 조금 더 임팩트 있거나 디자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흔히 이야기하는 뭔가 있어 보이거나 다른 좀 디자인 형태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편집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툴을 이용한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직접 우리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가지고 그리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자, 다른 방식 적용을 위해서 정확히는 챗GPT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 C로 한번 복사를 했고요. 챗GPT로 한번 넘어왔고요. 그리고 저는 유료 계정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계정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한번 복사를 해주시고 엑셀에서 복사한 데이터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넣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주시고 이 데이터로 차트 종류는 정해 주십시오. 대신 앞에 차트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한번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통 챗GPT를 이용해서 차트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파운스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차트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파일의 폰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한글 폰트는 제가 적용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가 돼 있죠. 이 위에는 어떤 글자인지 모르겠네요. 영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이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뭔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컬러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강한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보면 1982년이랑 2012년 사이에 항목들이 같을 건데 1982년에 없는 컬러 조합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들 상의 변동이 있거나 이런 걸 GPT에서 오류처럼 지금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디테일한 수정들은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컬러들에 보시면 만약에 이런 컬러로 만든다라고 그러면 제가 그 색상 넘버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RGB라고 그래서 RGB 숫자 이름이고요. 네, 파워포인트 기준이라기보다는 헥스 코드라 그래가지고 이 웹에서 이야기하는 컬러 코드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RGB 값을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이 코드를 가지고 이 색상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뭐 그 파란색 이렇게 말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RGB 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제가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기타는 회색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것 같이 차트가 나오는데 기본형 차트랑 일단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 막대 가운데에다가 이 데이터를 나타내는 항목들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도형을 이용해서 그렸던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 내림차순으로 정렬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저희가 추가한 거는 그 막대를 두 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두 개 그려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차트를 직접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또 복사해서 내용들 다시 한번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룹 하나를 더 직접 만들었어야 될 거예요. 내가 명령을 조금 정확하게 해준다라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건 쉽게 해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대로 차트를 만들어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방식은 생성형 AI,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프롬프트, 텍스트 형태를 입력해서 차트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제 손으로 그리는 게 편한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직접 도형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 쓰는 게 아무래도 직접 한다라는 면에서는 편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 기능에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나 완성된 모양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GPT로 그려서 편집해내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식이든 중요한 건 완성본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유리하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 차트 형태를 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내가 연출해야 되는 지점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그 기본적인 가이드로 해서 뭐 툴을 사용하든 아니면 도형으로 따라 그리든 아니면 지금처럼 생성형 AI를 이용하든 이런 결론적인 내용들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툴들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디자인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글쎄요, 저는 지금 그 AI를 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시각화에 AI가 약간의 도움을 얹어주는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AI 전문가처럼 뭐 크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 차트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AI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까지 잘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요즘 따라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작성하는 방식은 보통 그 IT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외주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툴 기반과 그 다음에 도형으로 따라 그리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익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나 뭔가 컨텐츠 형태를 만들거나 블로그나 이미지 뭐 한 장만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내가 차트를 작성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생성형 AI도 적절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되는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후에도 보고 싶으신 데이터 시각화 관련 내용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혹은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